자, 오늘은 글에 나타난 수나미의 내적 갈등 해소를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할 줄 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서 까닭 모를 공포감만 느낀 것이 아니라 쾌감도 느꼈다 그랬죠. 왜 그랬는지를 자기 자신이 이제 부도덕한 면을 깨닫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죠.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과거에 형이 도둑질을 해서 현장 검증을 하러 나온 모습이 그려진 것까지 배웠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 해상인데요.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 문단을 살펴볼까요? 210쪽 18번째 줄까지입니다. 서울로 돈을 벌러 간 형을 기다리는 수나미의 가족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10번째 줄에 인편이라는 거는 우표로 편지를 보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이죠. 사람, 인편에 안부 한마디 없는 2년이 지났다. 서울로 돈을 벌러 간 형이 떠난 지 2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형은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성공을 할 수가 없었죠. 성공했다면 연락을 했겠죠.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안부도 없는 그 형을 굉장히 식구들은 원망을 했죠. 13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 2년 동안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식이 없으므로. 그렇지만 행여나하는 기대는 있었다 그랬죠. 왜? 소식은 없지만 장남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죠. 자, 수나미도 뭔가 형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왜? 믿을 구석은 누구밖에 없었나? 형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기대할 것은 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나미는 형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던 형이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돈을 벌고 왔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죠. 25번째 줄까지요. 왜? 옷과 운동화와 자, 그런 장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요 부분이죠.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뭐를 사가지고 왔어요?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의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다.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형이 기대에 어울리게 많은 것을 사갖고 왔죠. 기대에 응하는 모습, 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밤중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안달을 했다. 결국은 2년 만에 돈을 벌어 들어온 큰형이 성공을 한 것을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 있죠. 특히 아버지가요. 그런데 형이 어땠어요?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잔치는커녕 동생들에게 떠드는 것조차 윽박을 지르죠. 하지 못하게. 결국은 형이 번 돈은 정당한 방법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도둑질을 한 형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수나미 모습이 211쪽 11번째 줄까지 나와 있죠. 수나미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그날 밤 일은 어떨까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 되겠죠.
그 형의 얼굴이 어떨까요? 그날 밤의 형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었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누런 똥빛의 얼굴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주인 영감이죠. 주인 영감의 누런 똥빛 얼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누런 똥빛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한마디로 혐오스러운, 탐욕스러운 그런 얼굴이죠. 욕심이 가득한 얼굴, 탐욕스러운 마음을 담아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단 말이야. 형이 한 말이죠. 형이 수갑이 채워져서 붙들려 갔을 때 악을 쓰면서 순경한테 또는 그 부분에서 하던 말들이죠. 자, 이거는 형이 도둑질한 것을 왜 도둑질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되겠죠.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나미는 이 형의 얼굴을 통해 가지고 몸서리가 쳤죠.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라는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쳤다. 결국은 수나미는 도둑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혐오감을 느끼고 있죠.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면서 수나미를 보냈죠. 18번째 줄까지죠. 아버지가 떠나는 수나미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마라. 알았자? 아버지는 어떤 성품의 인물일까요? 그렇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수나미도 형처럼 혹시 도둑질을 할까봐 다른 건 몰라도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실제로는 도둑질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을 친 거를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버지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부도덕성을 깨닫는 수나미의 모습이 23번째 줄까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떨리고 무서우면서, 요거 떨리고가 되겠죠.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라는 구절이 있죠. 떨리고 무서웠다라는 거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공포감을 느꼈고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는 공포감의 반대죠. 쾌감이 되겠죠. 이 쾌감은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자기의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즉 내가 왜 쾌감을 느꼈는지 쾌감의 뭐냐? 원인이 되겠죠. 도덕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돌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결국은 쾌감으로 느껴졌다. 그런 수나미 마음속에 부도덕성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부도덕성을 수나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깨달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형과의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런 부도덕성을 깨닫게 되고 결말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수나미의 모습이 끝까지 나와 있죠. 자,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신의 잘못을 꾸짖어줄 사람. 이 글에서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아버지죠. 자,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봐서 좋다라고 오늘 운 텄다라고 이렇게 좋아했죠. 이 부분은요. 주인 영감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태도에 수나미가 실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주인 영감과 아버지는 어때요? 대비되는 존재죠. 주인 영감과 아버지는
대비되는 존재다. 누구? 바로 주인 영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나미는 짐을 꾸리게 되죠. 짐을 꾸렸죠. 결국은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죠. 이거는 수나미의 뭘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죠. 그래서 여기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이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면서 이거는 도시와 대비되는 순수한 세계, 즉 보리밭과 도시하고 대비되는 단어죠. 자, 여기에 누런 똥빛이 가시고 소년다운 청수나무로 빛났다. 누런 똥빛. 요거와 대조적인 것이 소년다운 청수남이죠. 누런 똥빛은 부도덕성과 비양심을 가리키고요. 소년다운 청수남은 결국은 도덕적 양심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도덕적 양심을 되찾은다. 즉 갈등의 뭘까요?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설 결말 부분에서는 수나미의 내적 갈등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부도덕성을 깨닫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아버지가 그리워서 결국은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심했고 얼굴은 소년다운 청수나무로 빛났어요. 그래서 결말 부분에서는 갈등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그 갈등의 해결 과정에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수나미와 상해 주인의 물건 대금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외적 갈등이 있는데 해소는 어떻게 됐어요? 수나미가 악착 같은 태도로 물건 대금을 받아내면서 해결됐죠. 또 수나미와 자동차 수리비 때문에 신사하고 갈등을 일으켰죠. 외적 갈등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겠죠. 즉 외적 갈등은 해결됐지만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내적 갈등을 일으킴. 이 부분. 그래서 자신의 부도덕성 때문에 갈등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면서 이 소설은 끝을 내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